대전 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한번 중요한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지지 발언 이후 논의의 속도가 붙으면서 내년 6월 대전 충남 통합단체장 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슈 토론에서는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치적 셈법과 또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엄태석 서원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호철 중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관련 뉴스 영상 먼저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통합이 현실화되면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를 각각 선출하던 기존 방식은 사라지고 하나의 광역단체장을 뽑는 선거로 바뀌게 됩니다. 때문에 이미 출판 기념회를 열고 출마를 준비해온 후보들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후보군이 10명 안팎에 이르는 만큼 통합선거 시 당내 교통정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재 교육감의 3선 연임 제안으로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 교육감 선거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직선제를 유지할지, 러닝메이트나 간선제, 주민 추천 방식 등을 도입할지를 놓고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을 아우르는 정책을 새로 준비해야 하는 점도 출마자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대전은 원도심 공동화나 이런 것들이 중심일 수가 있겠고, 충남은 과밀도 있고, 나 이제 농어촌 지역에 또 국영인구 감소 문제가 현안이니까 굉장히 복잡해졌지요, 우리. 광역위원들 역시 통합이 이뤄질 경우 선거구와 의석구조가 바뀔 수 있어 통합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의석수의 조정은 있겠죠. 내용에 따라서 인구수에 따라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겠는데 대전하고 충남하고 이게 통합의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전문가들은 특히 깜깜이 선거 우려가 큰 교육감 선거가 통합을 계기로 더 정치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중립적이어야 될 교육감 선거가 이제 이번 일로서 더더군다나 이 정치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런닝메이트제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요.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판을 흔들면서 구도부터 선출 방식, 정책 준비까지 모든 것이 다시 짜여져야 하는 상황. 통합의 속도만큼이나 선거제도와 일정에 대한 정교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예,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대전 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이제 사실상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그동안 행정통합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이 민주당 또 대통령이 이렇게 180도 달라진 이런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그 대전 충남의 통합은 그 전에 여당이었던 그 국민의힘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 도지사께서 이제 주도해 왔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도의회 및 시의회가 그다지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또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결이 굉장히 속도를 빨리 냈던 것이죠. 그러나 야당의 경우에 어떤 일을 성사시키려면 국회에서 특히 통합 같은 경우는 특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대통령이 그 법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통해서 탄핵이 되니까 이게 성사가 되는데 굉장히 어렵겠다는 예상들을 했었는데 대통령께서 이번 12월에 두세 차례 굉장히 강하게 이번 기회에 통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시게 돼서 이제 이게 기폭제가 되어서 굉장히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 공론화 과정이 너무 없었고 또 나와 있는 법안에도 좀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던 민주당이 갑자기 급선회를 해서 그 서울특별시의 권한과 그리고 또 특례시들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떤 그런 지원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새로 만들어서 통합의 속도를 내겠다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좀 더 일찍 관심을 가지시고 입장을 표명했으면 더 논의가 더 좀 진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공 교수님께서는 저희 토론회에 나오셔서 이 행정통합 이거에 대해서 미온적인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반대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상황을 좀 예상하셨습니까? 말씀대로 지금 저는 이 얘기를 작년부터 지금까지 시작 논의단부터 올 초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제가 이거는 될 거라는 말씀을 좀 앞으로 이런 추진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 엄연히 따지면 180도 입장을 바꾼 것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어차피 5국 3특을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통합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통합은 5국 삼특을 가기 위한 보완제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5국 삼특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협업형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충청광역연합의회라고 있죠. 거기에 지금 일부 뭐 교통이라든지 환경 이런 일을 지금 협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게 됩니까? 잘 안 돼요. 유명무실한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라면 5국 삼특을 가려면 행정통합이라는 흡수형의 이 행정체제 개편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대통령이 아마 때가 되면 추진할 것이다. 근데 저는 사실 지금은 아니고 지방정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내년 정도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 부분은 이 속도보다도 이 주민들의 좀 수기와 좀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나만 더 덧붙이면요. 이게 지금 지방선거 일정 때문에 좀 뭐 여러 가지에 좀 빨라지는 부분, 그건 또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아마 이게 이렇게 되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추진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더라면 국민의힘에서 아마 비판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왜 이거 추진 같이 안 해주냐. 그런 우려와 그렇게 프레임을 잡고 발목 잡는다. 이런 식의 선거의 프레임을 이용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좀 이런 부분도 좀 서두른 거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제 느낌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지금 갖고 있는 그 타임테이블을 보면 이제 새로운 특별법을 발의해서 내년 2월까지 이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이 시간이 워낙 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100% 기존에 국민의힘이 내놨던 그 법안과 다른 법안을 만들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이번 그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특별 법안을 보면은 200여 개가 넘는 그 특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통합 특별시에다가 많은 권한을 준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각종 세제,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권한을 준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통합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통합이 안 돼서 이 일들이 안 되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가 가깝고 같은 당이고 통합까지 논의할 정도였다면 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반드시 통합을 해야 되느냐 문제를 한번 고민해 봤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또 그 국민들께서 약간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특별시와 같은 정도의 대우를 해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서울시가 특별시인 것은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수도. 그러면 그 위상이 있고 1000만이 가까운 그 국민들이 모여 사는 대도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관급 예우를 하고 보통 광역시에서는 부시장이 2명밖에 없는데 3명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권한도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리고 행안부 소속이 아닌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그 관할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특별시입니다. 그러나 반면 재정적으로는요, 도리어 어떤 시보다도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교부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 또 서울시입니다. 그 정도로 재정 자립도가 됐기 때문에 특별시가 된 건데 이번에 특별시로 된다고 할 때 지금 들어있는 법안에는 상당히 많은 용어로 페이버, 특례, 특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게 정부가 그렇게 반드시 해줘야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통합이 반드시 필요할 정도로 현재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인가. 두 번째, 정부가 그 정도의 특혜, 특례를 인정할 것이냐. 세 번째, 그렇다면 다른 지방에서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뭐 다수 의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180석 가까이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데서 그러면 우리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경남북, 전남북 우리는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오로지 장밋빛 미래만 가지고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올 민주당의 법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조금 전에 그 권호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서두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자체를 통합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지역 주민의 의사를 하나로 결집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투표 거치지 않고 도의회, 시의회의 의결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의회를 거치고 대통령이 그 법안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디테일,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과연 어떠한 법안이 나올 것이며 정말 주민들께서 그런 법안들을 이해하시고 다 찬성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이전에 있던 지자체들의 통합 과정을 보면서 좀 숙고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공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길게 말씀하셔서 제가 좀 내용만 좀 보완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대전시와 충청남도에서 만든 법안은요. 올 초부터 민간협의체에서 기획분과를 따로 두고 이 행정전문가들, 뭐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예. 그리고 특히 지방에 있는 그 충남도와 대전시의 가장 브레인 중에 브레인들이라는 이 공직자들과 연구원에서 다 붙어서 이걸 몇 달 동안 같이 합숙도 하면서 이게 했던 법안입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걸 만들기는 제가 보기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결국은 253개입니까? 그 특례 조항을 얼마나 받아들여 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근데 분명히 대통령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를 서울에 버금가고 그리고 이 뭐지죠? 제주특별시에 준하는 특례 사항을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 자치행정 분야와 이 특히 중요한 이 재정분권, 이 재정의 권한을 얼마나 줄 것이냐. 근데 말씀대로 수용 가능성 한 최대치를 하겠다라고 대통령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수용 가능한 것보다 넘어서서 실현 가능한 최대치를 해야 된다. 이양할 거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1년도 넘게 전부터 이제 이 통합을 이제 주도해왔던 이장우 대전시장 또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제 이와 관련해가지고 최근 이제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미 이제 발의돼 있는 국민의힘 법안만으로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그 법안 발의보다는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좀 행정통합 주도권 빼앗기지 않겠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행을 시켜온 건 사실 뭐 두 사람의 단체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운 좋게도 그 당시에 각 의회가 같은 당이 다수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방점은 정부 여당이 찍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여당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다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이게 법안이 성립이 안 되고 통합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권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나와 있는 안이 제가 유심히 읽어보니까 와, 이 정도로 해주면 통합되면 되게 좋겠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시는 이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특례를 준다는 것인데 그게 과연 정부가 수용할 만한 내용인지 그리고 뭐 아무리 그래도 여당에서 특별 법안을 새로 만든다면 이것보다 훨씬 주는 특혜나 특례가 적은 안을 만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법안의 큰 골자는 통합이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경제 구역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유입되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한 파트를 맡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인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주도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장우 시장과 충남 김태흠 지사도 뭐 며칠 전에 두 분이 회동도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환영인데 약간 왜 우리가 할 때는 가만히 있었냐라는 듯의 발언을 김태흠 지사가 좀 언뜻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 부분은 그래도 1년 전부터 대전시장과 충남지사의 동의가 서로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구분 능선도 거의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해 줄 건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시장과 시도지사도 주도권의 싸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법안 발의가 되고 통과되지 않으면 현실로 이룰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협조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게 다른 의도 없이 순수한 충청도의 발전을 위해서 했다라면 이거를 주도권을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이 행정통합이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6월 통합단체장 선출이라는 일정을 지금 제시해 놓고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통합이 이 향후 정치 일정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새로 나온 민주당의 법안도 아직 안 나왔죠. 예. 아직 안 나왔고 나오면 여야 간에 이제 내용을 가지고 또 합의를 네. 해가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법안의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는데 뭐 정부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이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에서 이제 파열음이 좀 나오겠죠. 나오겠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통합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결정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선거는 6월 3일로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초순까지는 뭐 돼야 된다라는 게 정부 여당 예.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충청남도 지사와 대전시장을 각각 생각했던 후보군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일 그렇죠. 것이고 네. 당연히 교육감들도 지금 갈등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에서 국가가 안정성을 가지는 것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면 1년 전에 그래서 우리 보통은 그 선거구 획정도 원래 1년 전에 다 마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서너 달, 두세 달 안에 선거구가 획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일단은 후보자들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유권자분들도 상당히 좀 그렇죠. 헛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내가 네. 대전에 사는데 대전시장을 뽑게 될지 통합시장을 뽑게 될지 뭐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 예. 부분에서 이왕이면 이런 논의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유권자와 후보자들이 생각할 여유를 줬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공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정치 일정은 순탄하지는 당연히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로드맵은 이미 예측 가능한 말씀하신 로드맵 이미 나와 있는데요. 이게 왜 더 그러냐면 이게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게 아마 통합의 필요성보다는 이런 책임 소재 그리고 이런 정치적 유불리 예. 이런 게 좀 강하게 좀 나올 거고요. 선거 일정은 아마 그대로 갈 겁니다. 근데 순탄치 않은 것은 정확히 엄연히 말하면요. 선수들일 겁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준비했던 분들의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그 거치 문제 이런 네. 게 조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이 정치적 일정은요. 이런 정치적인 합의 능력을 누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냐 그거에 좀 달려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선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뭐 이미 출판 기념회를 한 후보들도 있고 이제 뭐 출판 기념회를 준비 중인 그런 후보들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지금 이제 통합 이슈가 나오면서 내가 지금 이제 꾸린 그 캠프의 그런 어떤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전략을 또 공약을 갖고 가야 될지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이 교통정리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 또 민주당 어느 쪽이 좀 더 혼란스러울 거라고 보십니까? 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뭐 선거라는 게 예를 들면 내가 대전시장으로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충남도지사를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당이나 경선을 치러서 가야 될 텐데 이제 경선에 전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이 된다면 경선의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선수들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또 통합이 안 된다면 이전처럼 선거를 치르겠지만 사실은 예비 후보 등록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정도까지 혼란은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 이제 경선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시는 네. 거예요? 자, 공 교수님. 우선 국민의힘은 전제를 했었죠. 그 김태흠 지사가 만일에 통합이 된다고 하면 본인은 불출마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었는데 그건 사실 뭐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좀 그런 상황일 것 같고 다만 김태흠 지사도 만일에 본인이 출마 안 하겠다고 했는데 뭐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도 이번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출마를 하려고 하거나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이 있으면 아마 그 핑계로 나오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좀 문제는 하나 국민의힘은 좀 있을 거고요. 민주당은 좀 현실적으로 대전에서는 허태정 그리고 충남에서는 양승조 전 지사 뭐 이런 분들이 조금 강세를 좀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통합이 되면서요.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광역 이제 큰 대단위의 행정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제 전국적인 인지도가 없는 사람이면 해볼 수 없을 환경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누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도지사는 그래도 전국적인 인지도와 국회의원을 좀 해본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 통합도 굉장히 큰일이고 앞으로 이게 중앙정부하고도 협상력을 굉장히 요구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후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좀 진통이 좀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 선거의 결말로서 봤을 때는요. 근데 만일에 민주당은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뭐 말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김태흠 지사가 양보하면서 이장우 시장을 민다. 이런 경우로 가면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점잖은 쪽을 뽑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해볼 만한 선거가 될 수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민주당은 인지도가 높은 또 국회의원을 해본 뭐 그런 사람이 더 유리할 유리할 걸로 예. 보인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보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차출설이 계속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뭐 부인하고 있지만요. 향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 그러면 지금 그 정치인들이 두 가지의 생각들을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을 하고 도지사를 하고 이런 트랙으로 가는 분들이 있고 계속 정치를 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되고 그렇죠. 또 물론 뭐 마지막에 대통령의 꿈들을 많이 갖고 있죠. 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강훈식 그 비서실장이 충남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본인 말로도 지금 비서실장 하기도 굉장히 버겁고 그리고 한 번도 지사 특별시장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그러나 또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장동혁 의원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의원이 누굽니까? 김태흠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차출되어서 도지사가 될 과정에서 그 지역구를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장우 대전시장은 또 150만 대전시장이고 김태흠 지사는 220만 또 예. 충남의 지사니까 훨씬 유권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김태흠 지사가 유리하지 않나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에 대한 기여도와 당선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면 암만 대통령이나 아니면 당대표가 밀고 싶어도 당선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전략, 기획, 공천한 그 대표의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야당이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예. 공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래도 나름 전략가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고 안 나와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대전의 행정통합, 충청도의 이런 큰 일을 앞두고서는요. 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심 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일에 속도전을 정책을 밀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정책이 지금 속도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심을 껴서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하면서 국정 운영을 한다? 그리고 그거를 등에 업고 비서실장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 저는 그러지 않고 그리고 이분은 지금 굉장히 앞으로 정치적인 안정적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입각을 할 가능성도 크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까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공천 문제는요. 정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매여 있는 사람은 함부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당에서 요청이 있다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당에서 지금 후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요청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감 선거 상황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이 교육감 선거가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뭐 통합교육감 1명을 선출할 것인지, 뭐 대전, 충남 기존 2명을 뽑을 것인지, 또 선출하는 방식도 직선제로 할 건지, 러닝메이트로 할 건지 다양한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식이 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충청권의 교육감 선거가 가장 관심이 높았죠. 왜냐하면 3명의 교육감이 3선을 다 했고 또 한 분은 또 교육부 장관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충북에만 초선의 그 교육감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실 여기저기 하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만약에 통합시가 된다면 당연히 행정구역에 따라서 교육감을 선출하니까 당연히 이제 한 분이 되겠죠.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저는 교육감 제도가 지금처럼 선출하는 건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 그러면 광역단체장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사퇴하거나 낙마하거나 구속되었습니다. 모 광역시 같은 경우는 직선 이후에 교육감의 절반이 중간에 낙마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교육감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아니 똑같은 직선인데 왜 그러냐?
정당 공천을 받지 않고 진보 후보로 나누어져서 자기들끼리 단일화도 하고 그리고 기호를 받습니다. 기호를 예. 추첨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또 인지도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인지도가 낮으니까 그걸 알리기 위해서 그걸 다 그렇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법을 잘 모르시니까 위반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보훈 해주기 위해서 당선된 뒤에는 인사 문제든지 뇌물수수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 분들은 러닝메이트제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러닝메이트제는요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묶어서 하는 게 러닝메이트입니다. 근데 행정을 하는 시장과 교육을 하는 교육감을 하나로 묶어서 선거를 치르는 건 문제가 있고요. 그러나 정당 공천은 찬성을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진보 보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크게 말하면 국힘과 민주당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교육을 맡을 만한 사람을 정당 공천하는 건 저 찬성을 합니다만은 예. 러닝메이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하나로 묶어서 행정을 책임질 사람을 묶어서 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당 공천을 찬성하는 게 왜냐하면 그래도 민주주의에 골가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후보 단립도 좀 막을 수 있고.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공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지금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건 엄연히 따지면 런닝메이트제라는 표현보다도 정확히 말하면 정당 공천제를 해야 된다. 이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당 공천을 차라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요즘 선거운동을 하는 방식들을 좀 보면요. 굉장히 교육감 후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의 선거운동 방식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교육이 너무 정치화가 돼가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분들도 좀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은 알겠지만 그래도 그분들께서 아이들과 학생들이 있는 현장보다도 더 노인층이 많은 곳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고 뭐 물론 갈 수 있습니다. 인지도를 알리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 정도로 이 깜깜이 선거로 돼가고 있는 이런 모습 그리고 그런 정책이 좀 실종됐고 정치가 앞서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예. 차라리 이번에 깔끔하게 우리가 이번에 한 번은 특례로서 달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요. 정당 공천을 좀 줘서 한번 전국적인 시범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정당 공천제를 차라리 하는 게 서로가 깔끔하다. 이렇게 예.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통합이라는 점에서 이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도 중대한 변곡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 일정에 쫓겨서 졸속으로 추진되거나 또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수기 과정이 생략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통합의 속도만큼이나 과정의 정당성과 완성도 역시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누가 통합을 주도하느냐를 둘러싼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대전 충남 시도민들의 삶과 교육 그리고 지방자치의 가치를 얼마나 충실히 담아낼 수 있을지가 이번 특별법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뉴스큐레이터 시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